네, 안녕하세요. 전 활동가이고 지금은 알바 노동자로 살고 있는 써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방금 소개했듯이 이제 몰카에 대한 거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몰카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졌고 몰카가 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건이나 피해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에서나 몰카가 있고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매일매일 사건이 터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교실에서도 발견됐고요. 교사로부터 경찰관이 촬영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가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도서실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이미 내가 발견하지 않았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휴지로 막혀있는 구멍들을 보며 그럼 이제 차라리 찾아내고 싶은 마음? 저 나사가 혹시 몰카는 아닌지, 저 가방고리가 몰카는 아닐까 앉아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볼일을 보면서. 그 정도로 사실은 일상화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지난 2016년 한 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몰카 사건이 5,158건 맞는지 확인할게요. 5,158건이 발생했고 그 통계에서는 성폭력 통계를 100%로 봤을 때 적발된 건수가 24.9%가 몰카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4사건 중에 1사건은 몰카인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피해가 누가 피해를 겪느냐를 지켜보면 정말 중요한 건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95%가 여성이라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10년 전하고 거의 10배 증가한 수치라고 계속 통계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점점 증가하겠죠. 성의식은 뭔가 변하지 않고 피해라는 인식도 변화가 전혀 없는데 기기는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니까 이 간극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차라리 저는 그냥 마음 놓고 화장실 그냥 이용하면서 막 찾거든요. 제가 찾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내가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뒤지는데 사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없는 거고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고요. 2010년도에 그 민우회 상담소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상담 분석을 하는 중에 상담을 살펴보니까 헤어지려고 하니까 같이 찍었든 같이 동의하에 찍었든 몰래 촬영했든 그걸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이 주를 이루는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유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전화를 하는 상담이 발견됐어요. 전체 민우의 사실은 상담 통계에서 굉장히 작은 수치고요. 성폭력 상담이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정도에 한 해 예를 들어서 600건의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2.3%,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굉장히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가해 행위에서의 새로운 정말 도구처럼 가해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같이 겪은 경험을 협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새롭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거는 피해가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저희가 사실은 무언가 상담 분석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이게 알려지기를 바라거든요. 이런 피해 현실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를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친밀한 관계로부터 데이트 관계로부터 몰래카메라 유포 협박을 받거나 유포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몰래카메라면 그럼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했고 피해라는 인지조차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고 피해를 드러내는 것조차 피해자도 누군가 한 명 더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피해가 더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내 영상을 또 보는 것이 아니냐 경찰서에 가는 게 경찰관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다. 데이트 성폭력과 스토킹에서의 가해 행위에서 주요한 이제 수단이 되거나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했던 게 몰카를 추포하라라는 사업이었고, 그때 이제 몰카 협박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매뉴얼도 배포하고, 이 몰카라는 피해가 무엇인지 이 구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몰카 분석을 해보니 관계는 이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였고, 헤어지거나 연애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그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이제 피해자에게 타격을 주거나 본인의 통제 욕하에 놓으려고 요구한 대로 이제 피해자가 행동하게, 본인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려고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저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뭐라고 부를지가 굉장히 고민이었던 거예요. 몰래카메라 피해라는 거를 우리는 몰래 촬영한 것과 동의하였지만 몰래 유포하는 거, 동의되지 않은 유포물을 다 몰래카메라 피해라고 지칭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설명했는데 응답은 없었어요. 누가 듣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저희의 사업이 이제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될 때 그때 저희도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것이 이제 가해 행위자의 보복,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이걸 다시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살피면서 그 단어를 굉장히 우리도 많이 썼구나라고 하면서 막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이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거를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사용하는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 포르노, 사실은 피해 영상은 포르노도 아닐 뿐더러 리벤지라는 거는 사실 보복이나 복수, 안갚음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가해자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에게 원인을 돌리는 사실 단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 현실을 막 알릴 때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때는 가해자가 보복하고자 복수하고자 가해자가 본인의 의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피해가 이렇다라는 걸 알리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피해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고 피해는 장기화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현실을 알리고 누군가에게 이게 전달하는데 이게 전달이 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나체 사진 유포는 무죄다라는 굉장히 거친 단순화시키는 그 피해 상황을 무죄라는 단어로 단순화시키는 판결에 대해서 보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성폭력 특례법, 제가 다시 확인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실은 무죄도 아닐 뿐더러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은 언론의 보도 행태, 나체 사진 유포 무죄 이렇게 모든 기사가 났거든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체 사진 유포하면 무죄다. 이거는 사실은 피해를 굉장히 재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언론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정말 늘 하던 보도 태도 그대로 그냥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클릭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고민 없는 이제 보도였고요. 또 하나는 법 조항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피해 현실을 정말 못 담고 사실은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포는 이제 무죄라고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죄로 통신매체, 사생활 침해라든지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 정보통신망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유포 그 촬영 당시 유포는 이미 됐던 상황이었고 촬영 자체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가. 그런데 이 동의 내용을 보니까 영상의 내용으로서의 그 동의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내용이 피해자가 그 영상 속에서 거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동의했다라는 걸로써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이거는 무죄다라고 됐는데, 사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많은 상황에서 위계적인 상황은 가려지고 영상의 내용만으로 그거를 판단했다라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폭력의 그 구조
발생하는 구조, 권력관계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가장 걱정했었던 거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본다면, 나체 사진 유포는 무죄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대응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응 매뉴얼도 배포하고 이거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해야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언가 본인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막고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 현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피해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싸워야 되는 우리는 지금 때이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모으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싸움의 기술을 모으자. 우리 같이 고수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자. 나만이 알고 있는 방법을 공유하자라는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이때 이제 피해자가 싸우기 위해서는 지지자도 필요하고 본인이 싸울 수 있는 거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주요한 내용은 친구들이 있다. 지지자가 여기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들, 민호회 회원들의 이제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더 당당하거나 내가 아니다라거나 이런 것도 우리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거 더 많이 이제 알려야겠다. 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제안서를 막 낸 거예요. 메인 그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뜨는 기획 시리즈에 이 캠페인, 이제 이 피해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 사업의 목적, 이유, 필요한 거, 그리고 방법, 제안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써가지고 막 제안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회의가 된 거예요. 미팅도 이루어졌고 그 담당자를 만나게 된 거죠. 너무 고무가 됐어요. 우리끼리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누가 이거를 듣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제대로 피해자한테 전달이 되는지, 이게 무언가 인식 변화나 환기가 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 내로라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데 이제 만나고 봤더니 그 담당자가 몰래카메라, 성폭력은 너무 자극적인 단어다. 포털의 메인에 뜨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시기상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던 거죠. 누군가의 피해가 시기상조이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게 굉장히 답답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기회를 잘 활용하여 다른 민회 사업을 알리긴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걸로 포털 메인에 뜨지 못했습니다. 저희 그냥 홈피에 저희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거를 계속 이제 이어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했던 게 이제 대처 능력이나 대응력을 피해자가 키우는 방식으로서의 우리가 이런 모집도 하고 언제든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하겠다. 이런 모집된 거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으로 최대한 이제 확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었던 게 인쇄용 유인물, 인쇄용으로 이제 유인물로 이제 인쇄할 수 있는 거를 매뉴얼을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도 게재하고 어디 행사 나갈 때도 인쇄해서 가져가서 이제 배포하는 걸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들어간 건데, 지금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하나도 이거였고요. 마지막도 이 상황이 끝날 것임을 믿는다.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정말 개인이 믿는다고 다짐한다고 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것이 중단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중단해야지 사실은 모든 성폭력은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중단이라는 것이 최초 유포자가 유포를 한다라고 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닌데 대응을 결심하는 걸로써 중단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하게 된 게 가해자가 왜 그러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복하고자 안갚음으로
이런 거는 이제 탓하기 위한 가해자의 언어인 거고, 가해자가 왜 그러는지, 가해자의 의도가 뭔지보다 가해가 왜 가능한가에 이제 주목하고 집중하고 가해가 가능한 구조를 바꾸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래야지 우리한테는 끝이 있다. 그래서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기획단으로 추적자라는 것도 이제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추적자가 한 주요한 이제 그 활동이 P2P라고 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서 지우는 거였어요. 가해를 하는 걸 압박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무언가 피해가 이제 유포되거나 확산되는 거를 중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5개 그 P2P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100일 동안 해보니 150여 개의 피해 영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삭제하고 삭제 요청하고 신고하고 계속 그 활동을 해서 소기의 성과는 사실은 그 사이트들이 우리를 차단하겠다. 너네 이 영상 못 이용하게 하겠다. 들어오지 말아라. 막 이런 경고 메시지를 저희한테 보내는 게 이게 그래도 이제 먹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활동으로 사실 끝나지 않았던 게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P2P 사이트 뿐이었던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이 주고받는 메시지, 메신저 혹은 SNS는 전혀 모니터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그 지형이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P2P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공유를 하는 시대를 변해가고 있었고, 거의 변했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해를 추적하는 동안에 굉장히 분노가 완전 넘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받고서는 그 영상을 찾는 게 아니라 파일 공유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찾는 거였는데, 대부분의 모든 성인 카테고리에 있는 영상들은 피해 영상임을 홍보해요. 만들어진 거지만 일반인 여친 유출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야지 이게 돈이 되거나 누군가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피해 영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너무 걱정한 거예요. 처음에 회의하면서 그냥 바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으면 해결이 되었을 건데, 회의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야동이라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어야지 뭐 봤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들어갔더니 굉장히 명확했던 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소위 말하는 소비하고 재유포하고 확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정말 피해 영상이 아닌 경우에 낚였어요. 다운받지 마세요. 이런 정보를 댓글로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피해 영상인 경우엔 기다리던 거예요. 님 감사요. 잘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처음에는 이제 다운도 받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용 보지 않아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이제 삭제 신고를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건 이제 저희가 이거는 상담했던 건데요. 이게 왜 가능한 것인가? 이 가해자들이 사실 헤어지려고 하자 바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왜 가능한가는 사실은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포 이후에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가 뭔가 고립되고 누군가 볼까 봐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사실은 상대를 바로 통제해버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건, 저희가 추적자 활동을 하니까 정말 그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제 영상 다 지워줄 수 있냐? 근데 사실 이 환경에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거를 무슨 물리적인 투입으로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안 보거나 안 유포하고 찾아 헤매지 않아야만 사실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문의나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소와의 연결고리가 오히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해가 뭔가 여기에 오면은 완전히 다 해소되고 가장 원하는 목표는 영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였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니 여기에서 그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느끼는 상실감 같은 거에 대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절망, 좌절감만 느끼게 되고 굉장히 자책하게 되고 막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 그래도 아니다. 점점 더 얘기가 되고 있고 법도 개정이 되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13년 6월 19일에 사실 굉장히 없을 줄 알았는데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때 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 법조항이 개정이 된 거예요. 13조였다가 14조가 됐고 이 항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이전에 그 나체 사진 유포는 무죄다라고 했었던 건 동의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였거든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항이 생겼어요. 동의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처벌된다는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법제도는 변화했어요. 인식은 지금 얼만큼 변화했는지 이제 더 정말 보지 않는지는 우리가 서로 이제 확인해야 되지만 이 법 자체도 사실은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우리 활동 덕인가? 막 이런 생각도 잠시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했었던 게 피해를 공유하지 말자. 피해는 공감하는 거지 누군가 피해를 돈이 되도록 소비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아니다. P2P에서는 사실 다운로드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그 개인 메신저, SNS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정말 공유의 개념처럼 죄책감 없이 피해자만 이제 자책하고 고립하는 상태로 공유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심지어 이제 제가 질문받았었던 거는 친구가 없으니 제가 이제 어떤 강의에 갔다가 저는 사실은 받아본 적이 없다. 저에게 보내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친구가 없거나 뭔가 사회생활을 안 하시나 봐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그 질문에는 그럼 친구가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누구나 이런 피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접근이 쉬운 것인가? 라는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분이 저에게 뭐 친구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에 놀란 게 아니라 그래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더 계속 얘기해야겠다.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걸 중단하는 고리 끊는 게 누구에게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저희가 그래서 그때 엄청난 수의 많은 양의 PPT를 만들어서 그 SNS 이제 카카오톡, 네이트온, 틱톡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곳에 막 제안서를 넣습니다. 우리 같이 캠페인을 하자. 그냥 최소한 공지사항에만이라도 띄워다오 이런 피해가 있으니 우리 이제 서비스로는 우리 플랫폼으로는 그걸 이용하지 말아 달라라는 공지사항만이라도 띄워달라라고 이제 제안서를 막 보내고 했는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제안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없었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2015년에는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이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후에 다시금 이제 어디서든 이제 있을 수 있겠구나. 여성들끼리만 이용하는 새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몰카가 돈이 돼서 그 돈을 쫓고 가해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정말 여실히 확인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때 우리는 더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이걸 털어버리고 몰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대응력을 키우거나 싸우는 자리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몰카, 씻김, 굿바이 종교와는 상관없고요. 씻겨서 털어서 굿바이 하자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동일한 피해를 겪은 이제 기획단을 한 추적자분 중에 한 분이 이 활동을 해보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활동이었구나, 내 치유 회복을 위한 활동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후기를 남기셨어요. 그것처럼 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 몰래카메라 범죄, 몰래카메라 피해는 사실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거대 산업 속에서 여성이 성상품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성 경험이 무언가 이제 소비되거나 지금 확산되는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보지 않는 거, 찾아 헤매지 않는 거, 검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무언가 들어가서 내게 전달됐다면 친구는 신고하지 못해도 내 선에서 차단하는 거 이런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제안했고 여기에 동참하는 첫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몰래카메라 피해는 가해자가 무언가를 하는 거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사실 있으면 더 이상 피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응할 수 있는 힘이나 대응을 고민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첫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몰래카메라 피해에 있어서 그 고리를 끊는, 구조를 바꾸는, 가해가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이제 좀 더 확산 이런 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